를 기점으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론노즈 마스터 김혜경입니다. 우리 정수연 사장님 참 멋지시네요. 저는 아침에 참 카리스마가 강하다 소리를 듣고 좀 쌀쌀맞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또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해석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하루 즐겁게 또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목요일 우리 강의 듣느라고 진짜 내노라라는 하는 강사들의 강의를 듣고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지금 걱정이 태산인데요.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더보기. 아이고. 자, 오늘 아름드리 아침 조회를 시작할 샤론노즈 마스터 김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계속해서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성공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 성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또 해야만이 우리가 성공을 하는지 성공의 빠른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성공의 빠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잘 어제 저녁까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성공에 대한 얘기를 아직까지 성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이치에 있는 이 시간까지 저의 성공을 어떻게 해야 빠른 성공을 할 수 있는지 늦어지고 있는 저에 비해서 빨리 또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토대로 또 한번 열심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좀 잘 경청해 주시고요. 혹시 부족하더라도 사장님들이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는 이치를 생각을 해볼 때 나의 현 이치는 과연 어떤 것이 나의 현 이치인가를 한번 돌이켜 보는데 저는 60세 이후에 나의 미래를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6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살이 된 올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그러니까 한 40대쯤에 생각했던 것이 저의 60은 가장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딸만 둘이 있거든요. 아들이 없어서. 저는 아들에 대한 그런 좀 선망이 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서 딸만 있는 부모는 참 힘들 거야. 그러면 그 힘듦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60세 이후에 나의 미래는 나의 몫이다. 내가 해야 될 책임져야 될 나의 몫이다 생각을 하고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를 했고요.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나의 미래는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한 달에 월세로 한 200 정도를 받고 그리고 애기 아빠의 노후연금으로 하면은 한 3, 400 정도는 가지고 열심히 하면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도 물거품이 돼버리더라고요. 2, 300 가지고 300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산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왜 산으로 올라가나 하고 봤더니 점심시간에 약속을 하면 점심값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를 떨고 싶은데 밥값이 없어서 아니면 차값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산으로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을 보고 이거는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100세를 이 시대의 100세 시대라는데 내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얘기. 이 얘기를 저는 30대 초반에 이거를 느꼈어요. 그때를 뭐를 느꼈냐면 저는 31살에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따게 된 이유가 누군가가 차를 준대요. 근데 그 차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면허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회가 왔어요. 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면허증이 없어서 내가 운전을 못할 정도라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그렇더라고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데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잡느냐? 진짜 딱 왔을 때 곧바로 잡느냐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밀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바로 애터미를 준비했습니다. 애터미를 준비하면서 애터미 속에서 과연 내가 이 준비된 이런 나의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터미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으로부터 애터미를 알게 됐는데 그 지인으로부터 알게 되면서 애터미를 공부해야 될 그런 이유를 찾았고요. 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해야 됐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배웠고요. 그 배운 것 중에서 저는 이 배움에 도전 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도전이 무엇인지 그 도전을 찾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겸손히 섬긴다라는 거, 저는 겸손을 배웠고요. 아까 우리 아침에는 제가 쌀쌀 맞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부드럽다는 이미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애터미에서 조금은 지금 변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인내를 배웠습니다. 저는 참을성도 별로 없고 남들에게 조금 그 툭 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말을 조금 좀 가슴 아픈 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애터미를 통해서 약간은 좀 인내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보면서 애터미에서 배웠던 거는 도전 정신과 겸손 그리고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냐? 나눔과 사랑을 알았고요. 그리고 배려를 알았습니다. 남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배려라는 것을 또 가슴 깊이 알았고요. 그리고 재심합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분명히 우리는 모든 고지를 다 점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알므로 인해서 저는 변했습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모든 것이 성공으로 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행동을 바꿨고요. 그리고 습관을 바꿨고 그리고 자장격지를 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보면서 많은 변화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 속에서도 고민의 질로부터 성장한다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의 성공의 이 발판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각자의 다 고민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이 무엇인지 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민을 하는 그 대상에는 소비자가 있고요. 사업자가 있고 팀장, 국장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장 이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로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소비자는 내가 이 제품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이 제품을 어디에서 쓸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쓸까 말까? 이런 고민이 성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성공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제품을 쓸까 말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을 할까 말까,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사업을 할까 말까 이 위치에서 서게 되면요. 아침에는 열심히 나와서 개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폐업을 해요. 왜일까요? 거절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거절을 받다 보면 사람들이 의욕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까 말까의 이 고민도 나의 성장의 일부고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팀장님, 국장님들은 누구와 성공을 할까를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있고 어떤 사람과 함께 갈 것인가, 또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이 팀장님, 국장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이상은 어떤 분을 오토팀장으로 보낼까. 이렇게까지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 고민으로부터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성공까지 이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3가지가 있거든요. 그 3가지 중에는 첫 번째는 전 제품 애용, 100% 애용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애용을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그 제품에 대한 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 그 제품을 내가 써보면서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전 제품 애용을 하는 것이 우리 성공을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줌 미팅이나 같은 우리 센터에서 있는 이런 미팅들, 소소한 거, 개인적인 거 아니면은 스폰서가 함께 해야 될 그런 미팅 참석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미팅 참석을 잘하면 정보도 습득하고요.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 참석 꼭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스템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제 원데이 세미나도 들으면서 아 진짜 내가 애터미를 하길 잘했다라는 그런 또 본인을 자랑하고 칭찬했던 분도 계실 거고 또 거기에서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얻으시는 분도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파트너 차장님들에게 많은 독려하시고요. 함께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릇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 담을 것이 무엇이냐면요. 99%는 회사에서 얘기해주는 시스템이 있대요. 이게 뭐죠?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절대 시스템은 회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9%는 회사에서 만들어주고 99%를 다 해주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능력 1%인데 내 능력은요.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절대 시간을 놓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자본도 넉넉하지는 않고요. 그냥 있는 남들에게 똑같이 있는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공이 달라진다 그러면 나의 능력 1%는 절대 시간을 여기에다 투자를 하면요. 절대 시간을 투자할 100분이 모이면 100%의 능력으로 100%의 성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능력 1%를 저는 여기에 쓰고 그리고 나서 100명이 모여서 함께 재심합력을 한다면 우리는 집단의 성공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집단의 성공을 이루고 싶으시는 분들은요. 나의 능력 1%를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사업은 재심합력이 답이라고 하는데 재심합력을 통해서 집단의 성공도 이룰 수 있고 이런 일을 집단의 성공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나의 일, 나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파트너가 있는 스폰서인 나의 역할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스폰서인데 파트너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잖아요. 그럴 때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내 지금 현재 직급이 판매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에이전트도 있어요. 그렇지만 파트너 앞에서는 나의 당당함과 나의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무지함을 보여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현재 직급은 에이전트거나 판매사일지라도 팀장 역할을 해서 우리 파트너에게 안도의 그 한숨을 쉴 수 있는, 함께 가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힘을 좀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오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초기 3개월을 제대로 안내를 해주고 거기에 안착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나의 역할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안착만 시켜주고 마냐면 그것이 아니라 판매사나 아니면은 오토 판매사까지 함께 케어를 해서 그분이 완전한 자리에 있을 때까지 케어를 해준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을 목표를 정해주고 그리고 함께 동행을 해서 좀 앞장서서 나에게 우리 파트너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멋진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팀 공지나 우리 공지사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세미나에 이 세미나 참석, 그다음에 팀 공지 같은 거를 잘 체크해 주셔서 함께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멀리 계시는 스폰서나 성공하신 그런 스폰서와의 개별 미팅을 주선해 주는 거는 내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던 성공자들의 말씀 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많은 힘과 역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의 개별 미팅을 꼭 주선해 주셔서 함께 성공의 빠른 길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1번 사업자다, 나는 스폰서다, 그런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가든 그런 멋진 스폰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와 파트너가 함께 해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또 보겠는데요. 내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빠른 것은 계보도를 보고 함께 상담을 하는 일이에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에게 명단 작성하세요 하면은 명단 작성하셔서 저에게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명단 작성 안 하셔요. 그래서 명단 작성보다는 뭐 이제 막 처음 오신 분들이야 함께 하시자 해갖고 유도를 하시면 되지만 조금 계시는 분들이나 단 한 분이라도 계시는 분들은 계보도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보도 상담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입은 돼 있는데 그분이 후속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소비자로 하고 싶은데 다른 데서 가서 물건을 쓴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입을 한 다음에는 꼭 후속 관리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파트너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 3개월이나 성공의 8단계 A코어 같은 거를 보충해서 내가 잘 가르쳐주고 함께 한다면은 이것 또한 엄청난 우리가 행동하는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초기 3개월도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성공의 8단계도 움직이고 행동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습관화 시킨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겠죠.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당을 한 번 받는 파트너에게 2번 받을 수 있게, 3번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4번을 받고 8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미 멋진 성공자가 돼 있겠죠. 그래서 수당 놀려가는 일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일 분기별로 포인트 분석을 해라라는 건데 이거는 판매사가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금 4월 16일부터는 세미 판매사라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15일 분기별로 포인트 분석을 해서 현재 4번 맡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한 번을 더 해서 노력하면 되니까 노력을 해서 세미 판매사부터 한번 가보자라고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그분이 곧바로 오토 판매사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뭐 133도 있고 111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하루에 한 사람씩 한 회원을 가입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일일이 됐던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조금 정해서 목표 설정을 해서 우리가 함께 움직여 본다면
빠른 성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고 이 일을 하다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거절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요. 포기를 하게 돼요. 내가 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 정확하게 하고 여기에 인생 시나리오 작성을 한다면 우리 모두 다 뭐 포기하는 일 없이 잘하는 거절당해도 슬기롭게 잘 이겨내는 분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팅과 세미나는 아주 필수입니다. 빠지지 않게끔 100%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판매사에 도전하는 시기하고 판매사를 어떻게 가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모른다면 내가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스폰서와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을 이해를 하고 특징과 장점을 알아보는 것이 또 우리의 매력이죠. 그래서 애터미의 특징은 참 많잖아요. 뭐 진입비, 가입비 없는 거, 이런 거,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상속된다는 거, 상한선이 있다는 거, 상박하우라는 거, 하우가 있다는 거, 이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장점인데 타 다단계와 한번 차이점을 알아보시고요. 그 다단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공부를 해보시면 우리의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스폰서와 파트너 이게 소통인데요. 소통은 상담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파트너 사장님들이 스폰서님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 스폰서는 바쁠 거야. 우리 파트너는 지금 뭐 일하느라고 힘들 거야 라는 이런 서로의 배려 때문에 소통을 하지 않고 서로 상담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뭐 어떤 내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 파트너의 미팅, 소통을 꼭 눈여겨서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품 애용 100%를 하고 있는지 파트너와 스폰서 함께 서로에게 힘과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스폰서십이 있는데 이 스폰서십이라는 거를 보니까 모든 우리 사장님들은 거의 다 스폰서잖아요. 스폰서들이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또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스폰서가 되면은 인내하고 또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조금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질에 뭔가의 얘기를 남들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파장이 엄청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조금 참고 서로 참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파트너가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책임감을 다짐을 해준다면 우리 파트너도 안전하게 아예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은 신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파트너와의 신뢰는 꼭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면서 너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 똑같아요. 어제 그 얘기했듯이 어제 우리 그 박주영 스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너 살쪘으니까 살 빼라고 한다면 아빠는요 이런 얘기를 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파트너에게 기다려주는 것과 내가 조금 더 손해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손해본다라는 것도 먼저 그 말씀을 하셨죠. 사과를 쪼갤 때 정중앙에 딱 쪼개면 우리 스폰서가 더 먹네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파트너에게 주는 그런 손해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낌없는 사랑과 행복을 준다면은 우리는 스폰서로서의 부족하지 않는 그런 스폰서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스폰서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참고 또 참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스폰서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파트너십인데요. 파트너십에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뭐 파트너십 하니까 스폰서도 되고 파트너도 되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거의 다잖아요.
오늘 당장 가입을 했는데 나 가입하자마자 내 친구를 가입을 시키면 그 순간 저는 스폰서거든요. 그렇지만 함께 간다라는 파트너도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서로에게 존경과 사랑을 배려를 해준다면 스폰서 존경, 스폰서 사랑, 파트너 존경, 파트너 사랑을 해준다면 우리는 아무 탈 없이 잘 영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는 파트너가 되긴데 항상 있을 자리에 있는 기본이 되는 그런 멋진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마인드 갖기인데 사업자 마인드를 가지라고 하면은 긍정적이고 주도적이고 뭐 대가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사업자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멋진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폰서와 파트너가 마음 맞추기, 특히나 직급 가고 이럴 때는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팀워크를 위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산 씌우지 않기라고 이게 있는데 대부분이 우산 씌우는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 잘났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스폰서 무시하는 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산 씌우는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산 씌우지 말고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한다면 분명히 멋진 꿈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팀원 간의 좋은 관계 유지를 하는데 이거는 뭐 스폰서 파트너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형제 라인에 있는 계신 분들하고도 꼭 좋은 관계 이루어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로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고요.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 갖기.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자 마인드를 갖는다 그러면 우리는 파트너십에서도 완성된 그런 사장님들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스폰서십을 가지고 있는 스폰서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가 함께 재심합력해서 함께 한다면 우리는 멋진 팀워크를 이루어서 모두 다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공의 신화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애터미에서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 성공 신화를 이룰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혹시 나는 아닌지 내가 이 성공 신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간절하게 원하시죠? 애터미는 여러분을 성공시킬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진 회사입니다. 성공은 꿈꾸는 자의 것이요 결단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이 오늘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믿고 쓰는 애터미가 있다면 우리 믿고 듣는 우리 김혜경 국장님의 멋진 강의 네, 였습니다. 네, 우리 열심히 또 준비해줘서 저희에게 또 꼼꼼하게 스폰서십과 파트너십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 방향에 대해서 네, 강의를 멋지게 해주신 우리 국장님께 먼저 박수 부탁드리고 스피치 시작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터미의